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민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연구원에 지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에 본원이 있고 경북 포항과 강원도 원주에 분원 및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는 지질 신소재 및 자원개발 플랜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 KSRS에서는 지진 관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근무지는 채용 공고에 모집 직무별 근무지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입사 이후 근무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 연구원의 최근 소식, 연구원 문화 등 연구원에 대해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연구원 소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생생하고 다양한 연구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연구원 블로그,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고, 이 같은 SNS를 통해 지질자원연구원의 귀여운 공룡 캐릭터인 지오와 지아 이모티콘을 선물해드리는 이벤트도 종종 열고 있으니 연구원 SNS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연역과 연구 분야 등 연구원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1918년 지질조사소를 기원으로 하며 1948년 중앙지질광물연구소를 시작으로 창립되었고, 이후 2001년 지금과 같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을 짧게 소개하자면 국가 위례를 대비한 에너지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토지질, 지구환경보전, 지구과학 관련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인 국토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국토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질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지구과학 연구 분야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진, 활성단층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와 자원탐사 신기술 개발, 미래형 지질 신소재 개발, 자원 활용 및 순환기술 관련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 분야별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 및 주요 연구 성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 성과를 제공하며 세계 인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키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구원의 채용 제도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규직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며 모집 직무는 채용시마다 상이하니 지원하시고자 하는 직무에 모집 공고가 있는지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관련 작은 도움을 드리자면 채용 공고에 같이 게시된 모집 분야별 직무 기술서를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NCS 기반 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채용 공고 시 공고문과 함께 모집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 설명 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 설명 자료에는 각 채용 분야별 수행해야 할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 태도, 필요 지식 및 기술, 관련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잘 살펴보시면 본인이 가진 역량과 더 적합한 지원 분야를 고르시거나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용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에 따른 공개 경쟁 채용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나이, 지역, 학벌, 신체적 조건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 위주로 평가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의 경우 1차와 2차 전형까지는 직종과 직무에 따라 절차가 조금 상이하며, 이후 온라인 인성검사와 3차 전형은 직종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이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종별 채용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금 안내드리는 채용 정보는 2021년 상반기 정규직 공개 채용 기준으로 지원하시는 시점에 따라 절차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지금 설명드리는 절차를 참고하시되 지원하실 때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직입니다. 연구직 채용은 1차 전형으로 작성하신 입사지원서를 평가하는 서류심사가 있습니다. 이후 2차 전형으로 본인의 연구 역량과 경험 및 입사 후 연구 수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연구 업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연구 업적 세미나는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발표 자료는 별도의 제출 안내를 통해 받고 있으며 안내드린 제출 기한 이후에는 추가 제출 및 수정이 불가능하니 제출 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차 전형에 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3차 종합면접 실시 전에 종합면접의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인성검사는 3차 종합면접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며 심사사항은 아닙니다. 3차 전형은 예비합격자 선발 전 마지막 전형으로 직무 적합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면접입니다. 종합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다른 지원자분과 함께 입장하셔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직 채용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은 제출하신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부적합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1차 전형으로 NCS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NCS 필기시험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문제를 출제하여 진행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1차 전형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2차 전형으로 모집 분야 관련 수행 실적 및 입사 후 업무 수행 계획에 대한 발표 심사를 진행합니다. 발표 심사는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발표 자료는 사전 제출 안내 시 명시한 제출 기한 이후에는 추가 제출 및 수정이 불가능하니 제출 기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 정보보안 직무 등 지원하신 직무 분야에 따라 2차 전형의 발표 심사 외에 별도의 실기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모집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실기시험이 있는 경우 2차 전형은 발표 심사와 실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차 전형 이후 채용 절차는 연구직과 동일하게 온라인 인성검사와 3차 종합면접을 통해 예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직의 1차 전형은 기술직과 동일하게 작성해주신 지원서의 서류 부적합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NCS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NCS 필기시험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문제를 출제하여 진행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1차 전형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2차 전형은 논술시험과 발표심사이며 하루에 모두 진행됩니다. 논술시험은 당일 제공되는 참고 문헌과 주제를 보고 1시간 동안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입니다. 답안은 컴퓨터 파일을 사용하여 한글 파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발표심사 또한 발표 주제는 당일 공개되고 지원자께서는 준비시간 동안 PPT 형태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이어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2차 전형 이후 채용 절차는 연구직과 동일하게 온라인 인성검사와 3차 종합면접을 통해 예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비 합격 이후에는 제출 서류 검토, 신원조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모집 분야별 채용 절차는 채용 공고의 채용 전형 내용 및 일정 부분에 직무별 전형 내용과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시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연구원 정년을 넘지 않는다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 요건은 공통 자격과 모집 분야별 세부 자격이 있습니다. 공통 자격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병역 의무 대상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며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집 분야별 세부 자격은 연구직의 경우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가 필수 요건이며 모집 분야 관련 SCI 논문 실적이나 국제특허, 주발명자 실적 등의 자격이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분야에 따라 요구하는 전문 자격증이 있고 이 외에도 모집 분야에 따라 자격이 상이하니 공고문의 자격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우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는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은 증빙서 제출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원 분야별로 전문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단 우대사항에 중복이 있을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한 가지 조건만 인정되며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원서에 꼭 같이 첨부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우대 조건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원 채용 공고에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채용 공고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연구회 공동채용 사이트, 기재부 잡알리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모든 경로에서 지원서 작성 페이지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구원 채용 홈페이지의 Q&A란 또는 채용 대표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 연구원 채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 초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입사 후의 경력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알리오 기준 신입사원 초봉은 2020년 4,74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키가메 직원이 되시면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간 부여되는 연차 휴가 외에도 유아기, 학령기 자녀의 육아를 위해 자녀 돌봄 휴가, 출산 휴가, 경조사 휴가 등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로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 최초로 정규직 연구직의 경우 재량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정규직 연구직을 제외한 전 직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매일 정해진 필수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그 외에는 각자 본인이 월별 총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원 내에 키감 지오키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직원의 육아와 관련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신입 직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멘토링 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지원 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채용 정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입력하신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상위 한 가지만 인정됩니다. 청년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자로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블라인드는 본인의 직무 역량과 무관한 편견 요소에 적용됩니다. 출신 학교나 지역, 성별 등의 내용은 블라인드 하셔야 하지만 경력사항을 작성할 때 근무했던 회사명이나 참여했던 연구과제 등은 블라인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지원서에 첨부하는 증빙 파일은 블라인드 대상으로 파일명에 학교 등 블라인드 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 미달은 각 문항별 최소 작성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기소개서 질문과 무관한 내용으로 분량이 채워진 경우, 필수 자격 미달 등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재은입니다. 저는 탄소 중립 관련된 CCU 기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원에서 약 1년 6개월간 천연가스 계질 수소 생산 기술 연구 및 수소 기술 로드맵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입사하여 정책 기획 및 미래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지질자원 분야의 연구는 저에게도 생소하였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매우 다양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 재난, 자원 회수 순환 등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분야를 모두 연구할 수 있는 곳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보탬이 된다면 국민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적합도도 중요하지만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력 또한 입사 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일한 경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채용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소서를 쓰는 것보다 실제 경험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나중에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 면접을 할 때도 답변이 막힘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 면접보다는 최종 면접에서 더 많이 떨었는데 전공 면접의 경우 내가 했던 연구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는 자신감으로 면접을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최종 면접은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른 지원자가 답변을 할 때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며 최대한 나의 생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하였습니다. 최종 면접의 경우 기간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홈페이지, 기간 보고서 등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지질자원 연구의 특성상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연구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질 환경 및 소재 관련 시료들의 정성 정량 분석, 광물 감정, 물성 측정 등이 가능한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석신고센터를 통해 운석 감정의 의뢰도 가능하며 지후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지질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연의 연구본부는 국토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질환경, 지후플랫폼 연구본부와 포항지질자원 실증연구센터로 구성이 되어 국내외 육상, 해저 지질조사, 지하지하원의 탐사 개발 활용, 지질재해 및 연구환경 변화 대응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본원으로 포항과 원주에도 분원이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자원 분야의 국내 유일 정부 출연 연구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관련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직원이 유연근무, 자율근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집중근무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동료들과의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내 녹지가 많고 탄동창과 이어져 있어 점심 식사 후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특히 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 덕분에 연구단지 내에서 밥이 맛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질박물관에서는 공룡, 지질자원과 관련된 전시와 체험관이 있어 지역의 명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저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책임감 있는 연구자가 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